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세를 찾아 본드를 구성하는 회법사TV의 박충근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에 서로 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영상 분량이 많을 것 같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가 이루어지고 계정별 원장에 전개된 이후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거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먼저 아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용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당기순이익은 당기 올해를 얘기합니다. 올해에 순순히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를 물어볼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 발생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기초라는 것은 당기의 초를 말하겠죠. 1월 1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고요. 기말은 올해 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용어로 계상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상이란 의미는 계정별 원장에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릴 상자를 써서요. 그래서 과대계상하면 부풀려서 올렸다. 과소계상을 하면 줄여서 올렸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분식회계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식회계가 무엇이냐면요. 가로 분자를 써서 꽃단장을 했다. 회계를 꽃단장 시켰다 라는 의미인데요. 회계를 왜 꽃단장 시키겠습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시키는 거겠죠. 왜 예쁘게 보이게 할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속으니까. 그래서 회계 조작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회계 조작은 곧 회계 부정이죠. 용어 정리는 대강 되었고요. 회계에서 관로를 쳐진 것을 많이 보셨을 건데, 관로의 의미는 차감한다, 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놓고 관로를 쳐놓았다면 이것은 당기순이익일까요? 아니면 당기순손실의 반대 의미일까요? 당기순손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에 관로를 쳤으니까 마이너스 개념이겠죠. 당기순이익이 이익인데 마이너스 100원이 났다.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당기순손실 100원이 발생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사를 할 때 변호인이 관로가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당기순이익 50억 원이 발생해서 이 회사는 사기의 편치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경찰과 검사님은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냐, 변호사님 회계 잘 아시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변호사도 몰랐겠죠. 이 의미는, 관로의 의미는 차감의 개념이고 당기순이익에 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의 의미이기 때문에 당기순손실 50억 원이 발생한 거다. 회사에 돈이 없다. 내 말이 맞냐 안 맞냐 라고 따져보니까 변호사도 할 말 없이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로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는 끝이 났고요.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에 판매한 것을 집계한 것이 매출이거든요. 당연하겠죠. 매출은 판매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총 판매한 것을 먼저 기재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올해에 총 판매한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공급여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데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죠. 이것을 빼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표이사나 관계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분식을 하는데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데 고전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하나는 매출을 뻥튀기 하는 것입니다.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공이니까 실제 판매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받을 돈도 없겠죠.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만 잔뜩 올라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은 매출 채권과 상관성이 있다. 그런데 가공이 아니다. 판매를 했는데 돈도 받고 외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현금성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요. 못 받은 일부의 돈은 매출 채권으로 계상이 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매출 원가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매출 원가의 공식은 옆에 제가 잠깐 기재를 했습니다. 기초재고, 작년에서 넘어온 기초재고에다가 단기에 필요해서 매입한 분량을 더하고 기말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빼보면 올해 얼마가 팔려 나갔는지를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단가는 1원이라 가정하고요. 상품 50개가 기초에 있었고 단기 매입분을 100개 해서 기말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세어보니까 상품이 50개 남았더라. 그러면 150개에서 남은 게 50개니까 팔려 나간 게 얼마겠습니까? 100개겠죠. 그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마진을 붙여서 2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 매출원가 10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 매출로 벌어들인 이익은 당연히 100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한번 부풀려 보겠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기말 재고 자산을 50개에서 20개를 늘린 70개로 조작을 해보면 매출 원가는 150원에서 70원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원이 되겠죠. 200원에서 80원을 빼면 원래는 100원이어야 하는 매출 총이익이 120원으로 20원 껑충 뛰었습니다. 제가 2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100억이고 1000억이라고 하면 120억, 1200억이 되겠죠. 어마무시하게 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반대로 기말 재고 자산을 30개로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150에서 30개를 빼니까 매출 원가는 120원이 되겠죠. 매출 200원에서 120원을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80원으로 줄어듭니다. 원래는 매출 총이익이 100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기말 재고 자산을 20개 빼므로 해서 매출 총이익도 영향을 받아서 80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할 때 이것들은 당기 순이익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원래는 100원이 발생해야 하지만 120원으로 뻥튀기 되거나 80원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을 뻥튀기 함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가 과소 계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상되고 과대 계상된 매출 총이익은 그대로 당기 순이익으로 영향을 준다 하겠습니다. 확인하셨죠? 고전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업의 수익 말씀을 드렸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면 재무상태표에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돈을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매출로 인한 것이 아니죠. 매출 채권에는 기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재가 되느냐? 미수금이기 때문에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에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났거나 당기 순손실이 나게 되면 이것은 자본 계정에 영향을 끼쳐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사관이나 검사님이 열심히 수사를 하셨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을 뻥튀기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까지 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적시를 해서 공소장으로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앞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이 맞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해서 당기 순이익도 과대 계상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헷갈리시죠? 방금 봐도 헷갈립니다.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다. 방금 보신 것 같이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면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 과대 계상하면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이 되죠. 과대 계상이 안 됩니다.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이 되어서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이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까지도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적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간단한 공식인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상기가 되지 않으면요. 이상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서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고 당기순이익도 과대 계상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범죄 사실을 구성하게 되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바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무슨 얘기하냐?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면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그런데 범죄 사실은 엉뚱하게 적었다. 공격을 당하게 되면요. 검사님은 눈앞이 깜깜하게 됩니다. 한번 눈앞이 깜깜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겠죠. 모든 것이 수사가 잘못되어 버렸다. 라는 이상한 인식을 재판부에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간단한 공식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총이익 나오고 거기에다가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고 거기에다가 영업의 비용이나 이런 것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매출원가는 기초에 당기매입분을 하고 기말을 빼면 그 해에 올해에 팔려나간 게 몇 개다. 단가를 곱하면 매출원가 나온다. 굉장히 쉽죠. 그죠? 회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잠깐 끊고 이어서 다시 현금 흐름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